저는 지금 일어나서 토너팩을 했고요. 시계를 안 쳤네. 지금 일어난 지 한 20분 됐어요. 20분 돼서 머리하고 토너팩 붙이고 왔습니다. 제가 토너팩을 붙인 게 얼마 전에 눈썹 문신을 했는데 여기 위에를 제가 자면서 계속 긁었나 봐요. 간지러워서. 그래서 너무 붉어진 거예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이거 그냥 아비브 토너 묻혀서 토너팩 한 건데 붉은 게 거의 사라졌어요. 이건 트러블. 원래 눈썹에다 이런 거 대면 안 될 텐데 문신하고. 근데 너무 간지러워가지고 약간 이렇게 하고 여기 밑에는 넘버즈인의 2번 토너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 메이크업 부스팅 뭐 이런 거. 피부가 꽤 괜찮아져서 이런 평범한 토너도 쓰네요. 만져지는 게 있어요. 왜 맨날 나는 거야? 자, 두드려줄게요. 제 요새 이 볼 쪽에 여드름이 안 나고 가끔 이런 코에는 좀 누르면 아픈? 근데 막 그게 커지진 않는데 가끔 그러고 턱 쪽이 많이 나요. 지금 여기에 만져지는 게 있어요. 얼마 전에 피부과 가서 압출을 한번 했거든요. 압출을 하는데 너무 아파서 나 피부 큰일 났다. 눈을 뜨면 뭔가 제 피부가 막 엄청 돼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압출하시는 분의 스타일에 따라서 좁쌀까지 다 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큰 것만 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좁쌀까지 다 짜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얼굴에 상처 나겠다 했는데 신기하게도 정말 잘 짜시는 건지 그 쿨링팩까지 하고 나니까 크게 막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입니다. 그날은 피부에 좁쌀이 많아서 그걸 했었어요. 각질 제거를 했는데 코 옆에 살이 다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후시딘 바르고 그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직 레이저 안 한 지는 좀 오래된 것 같아요. 레이저 저는 할 때 V빔이 이렇게 붉은기를 빼는 거라면 저는 V레이저라고 그냥 여드름 흔적 치료를 하는 것 같아요. 붉은기에. 근데 이게 괜찮아지면은 이제 약간 토닝 같은 걸로 이런 어두운 흔적을 빼준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너무 많이 먹었나? 얼굴이 동그라미네. 그 다음에는 더마토리 쓸게요. 저 요새 맨날 더마토리만 발라요. 진짜 이거 잘 쓰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때 잘 쓴다고 하니까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 마켓 했을 때 진짜 짧은 시간에 다 나갔거든요. 아마 1월 중순쯤에 다시 할 것 같아요. 근데 하는데 이제 요 40ml 용량으로 얼마인지 말해도 되나? 아직 안 할게요. 엄청 저렴하고 앞이 1위예요. 1만 원 후반대긴 한데 엄청 좋은 구성으로 얘기를 맞춰가지고 정확한 건 아니지만 기다렸던 분들은 조금만 더 기다려줘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메이크업 전에는 저는 밀리지 않게 이 정도만 바르고요. 손은 건조한 걸 모르고 살았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맨날 핸드워시로 손을 닦잖아요. 근데 이 손등이 하얗게 튼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 먹어서 핸드 로션을 발라도 이게 안 가라앉는 거예요. 너무 아프고 바세린을 바른 적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달라지는 건지 옛날에 안 그랬는데 몸이 점점 건조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선크림은 달바의 워터풀 에센스 선크림 쓸게요. 저번에 제가 엄청 힘들다고 했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예쁜 말을 너무 많이 남겨주셨고 좋은 조언도 많이 남겨주셨어요. 우선은 병원은 안 갔지만 좀 집에서 쉬는 시간을 늘렸어요. 제가 그동안 집에서 제대로 쉰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막 제가 어디 밖에 나간 게 아니라 얼마 전 토요일 날에는 음식점을 갔는데 그 위드 코로나 한 이후로 음식점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갔나? 일단은 밤에 나간 적이 없고요. 그 10시 제한이 풀렸다는 걸 몸으로 느껴본 적이 없어요. 진짜 안 나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안 나가가지고 이 얘기를 왜 했지 지금? 그래서 뭔가 이번에는 작업실에서 일했던 게 더 많았던 것 같아서 요새는 집에서 그냥 쉬었어요. 드라마도 보고 눈썹이 좀 진하긴 하죠. 그러면서 쉬었더니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작업실이 제가 고민인 게 거기만 가면은 목이 뭐가 걸린 것처럼 너무 아픈 거예요. 그때 저한테 댓글 남겨주신 분도 있는데 새집 증후군 같다는 거예요. 왠지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또 느낌이. 여름에는 냄새가 나서 창문을 다 열고 있거나 이랬는데 겨울에는 추우니까 창문을 조금만 열어서 환기시키거나 뭐 이렇게 전부 다 열어서 환기를 안 시킨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 월요일부터 일하는데 창문을 다 여니까 진짜 춥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은 괜찮은데 오픈기 열면서 켜고 이렇게 열어놓고 있거든요. 창문이 진짜 많아요. 창문이 한 15개 정도 되는데 그걸 여니까 진짜 밖에 온도랑 거의 똑같아요. 근데 똑같은데 그나마 목이 덜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환기를 하루 종일 계속 열어놓고 있고요.
거의 한 10시부터 한 5시까지, 6시까지는 열고 있어요. 서로 추위에 벌벌 떨면서. 근데 코만 차가워요. 이걸 어떡하지? 계속 이렇게 열어놓을 수 있는 노릇도 아니고 식물들이 아플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추워서. 찾아봤더니 새집증후군 냄새를 없애주는 그런 업체가 있더라고요. 한 25평에서 27평 정도인데 30만 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얼굴 되게 통통하죠? 어제 계속 뭐 시켜 먹었어요, 집에서. 정샘물 쓰기어 라이트? 이거 본품을 얼마 전에 다시 사놨는데 어디다 둔지 까먹었어요. 정샘물 진짜 오랜만이다, 그죠? 그래서 오셔가지고 무슨 기계로 오존을 한 9시간에서 10시간을 틀어놓는데요. 하면 좀 괜찮아진다고 하는데 아직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우선은 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댓글 남겨주신 거 진짜 너무너무 소중하고 되게 오랫동안 봐와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막 힘내라고 막 사랑한다고 막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그게 참 되게 고맙더라고요. 되게 감동이었어요. 너무 감동이어가지고 너무 행복했답니다. 그냥 쉬면서 보내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원래는 사실 작업실을 빼려고 했어요. 제가 이렇게 불안해할 거를 그냥 작업실을 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든 돈이 이제 조금 있어서 혹시나 여기 이제 요새 스튜디오 하는 분들도 많으니까 4분의 1만 받고 나갈까? 아 근데 4분의 1을 누가 여기다 주고 여기 왜 들어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제 같은 유튜버 분이 아닌 이상 근데 같은 유튜버 분이어도 싫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너무 아까우니까. 그러다가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아 이거 새집증후군이다. 물론 제가 이제 일 중독 이런 것 때문에 일 자꾸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괜히 제가 저한테 만족을 못해서 저를 더 막 이렇게 끝으로 내몰고 막 이래서 더 불안했던 건 맞지만 거기서 느꼈던 것들이 꽤나 새집증후군에 가깝다는 거? 그래서 새집증후군 업체를 불렀고요. 아 그래서 저번 직업에서 저한테 어떤 일을 하냐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 유튜브만 한 지 엄청 오래됐거든요. 막 땡깡 부리는 게 아니라 유튜브 영상 편집하는데 진짜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제가 이제 유튜브만 올리니까 다른 일을 더 하시는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유튜브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약간 고인물이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더 많은데 제가 저를 되게 제한을 두는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예전에 올렸던 것도 있고 저는 그 자극적인 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막 제 영상 보면 되게 조용하지 않아요? 잔잔? 아마 그렇게 계속 살지 않을까요? 아무튼 오늘은 태호 생일이라서 태호면은 이제 제 직원이거든요. 그 편집이면서 저를 이것저것 도와주는 지금 저랑 이제 태호랑 둘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생일인데 제가 사실 주말에 나간 것도 그 친구 생일이라서 생일 겸 이제 같이 논 건데 사적으로 동생 생일을 챙겨줬지만 공적으로도 챙겨줘야 될 것 같아서 네, 맛있는 점심 먹으러 가기로 했어요. 웨이크 21호. 근데 이거 진짜 정샘물 쿠션 오랜만에 쓰니까 역시 좋아요. 그죠? 정말 좋습니다. 21호를 여기 팁을 위해서 좀 덜어주고서 그래서 거기 갈 거예요. 예전에도 태호랑 진솔이랑 가봤었는데 광화문에 샤브하우스라고 있거든요. 샤브샤브 뷔페라기보다는 샤브샤브가 되게 고급진 샤브샤브집 그런 건데 고기도 계속 무한리필이 되고 진짜 분위기가 완전 정갈해요. 근데 거기가 1인당 6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있잖아요. 샤브샤브 뷔페를 생각하면 비싼데 막 오마카세 막 이런 비싼 집을 생각하면 비교적 또 갈만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태호한테 물어봤거든요. 그게 잠실점에도 있거든요. 저는 지금 성수에서 일을 하니까 잠실점으로 갈 건데 이제 물어봤거든요. 건너편에 바이킹스를 갈래? 아니면 모던 샤브하우스 여기를 갈래? 했더니 샤브샤브를 먹고 싶대요. 그래서 사무실을 같이 쓰는 꽤 몇 년간 같이 써서 같이 생일을 축하해주기로 했어요. 이렇게 눈썹 주변에 이렇게 좁쌀이 올라왔지? 눈썹을 찬미한테 받았거든요. 근데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여기는 계속 진정 그거를 발라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잘 돼가지고 마음에 들어요. 오늘은 아침도 안 먹고 요새 엄마가 자꾸 아침 맛있는 거 차려주셔서 계속 먹었거든요. 어제 일요일인데 아침에 엄마가 고등어 조림에 오징어 파전까지 해준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엄마랑 그 점심이나 저녁 이렇게 좀 시간을 맞추기 힘드니까 엄마는 저 있을 때 막 이것저것 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디어달리아 컨실러? 어제 아침에 더 자고 싶은데 엄마가 이미 다 해놨다고 일어나라고 해서 정말 배불러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도 맛있더라고요. 아 그리고
제가 나이 들면서 그게 좀 생겼거든요. 개인 시간이 되게 필요하다는 거를 절실히 느껴서 쉴 때는 남자친구랑도 안 만나고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카톡도 대답 잘 안 하고 쉬는 게 진짜 싫은 것 같거든요. 오로지 나의 시간을 보내는 그걸 너무 좋아해서 갑자기 딱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새 유튜브 보면 자취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냥 혼자 사는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독립. 제 나이에는 자취라기보다는 독립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문득 빨리 준비해야겠다. 문득 갑자기 저도 그런 걸 해보고 싶은 거예요. 맨날 엄마 옆에만 살았으니까 조금이라도 어릴 때 하고 싶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좀 두드려줄게요. 발음 퍼프로. 엄마한테 엄마 나 어차피 지금 나이면 엄마 3년 뒤 4년 뒤면 내가 결혼했을지도 모르는데 그 전에 나도 혼자 살아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되게 가볍게 했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받아준 거예요. 대신에 집 근처가 이제 붙은 거죠. 집 근처에서 독립, 자취 이런 거? 그래가지고 아마 연초면은 제가 아마 혼자 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부모님 근처와 이런 데서 이 같은 이쪽 라인일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지금 다 너무 비싸가지고 일단은 애끄말 브러쉬 파우더 브러쉬고요. 쉐이딩 좀 해줄게요. 원래 제가 맨날 그 영상 찍을 때 건너편 공작소리 욕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갈까 고민도 되고 근데 짐이 너무 많아서 제가 왜 짐이 많냐면 뭐 원래 손이 크니까 짐이 많긴 한데 그 짐 말고도 저는 집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촬영하고 그러고 싶었거든요. 그러려면 제가 좋아하는 조명도 갖다 두려면 이게 오피스텔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좀 새로운 작업실을 또 작업실을 2개를 쓴다 생각하고 내는 돈이 많더라도 조금 더 넓은 데로 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작 뭐 크게 알아본 건 없고 고민 중입니다. 근데 엄마가 이렇게 허락했을 때 사실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엄마는 되게 또 서운해하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그다음에 코쉐이딩 그 경계를 지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또 제가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원래 가족들은 눈에서 멀어지면 가까워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다고 저희 가족이 멀다는 게 아니라 더 사이가 안 좋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저도 이제 성인이니까 이제 32이 돼가잖아요. 가족들이랑 싸울 때 가끔 지칠 때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친오빠랑 싸울 때나 나이 든다고 서로 가족이라고 사상이나 이런 게 같은 게 아니니까 정말 작은 사소한 문제로도 싸우고 이러면 집에서 가끔 쉬는 것 같지 않는 그런 기분이 들 때 있잖아요. 그거 아니어도 그냥 가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기분이 있잖아요.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몰피의 R38 저 이거 진짜 잘 썼죠, 그죠? 진짜 잘 썼죠. 몰피는 진짜 제가 써본 가성비 브러쉬로는 짱이라서 한국에 들어올 일이 없다면 제가 나중에 외국 나가서 사와서 여러분한테 좀 이벤트로 드리고 싶어요. 일단 삐아의 칙이라는 색을 써볼게요. 여기 있는 거 대충 써볼게요. 저 빨리 나가야 돼가지고 오늘 그래도 별 얘기를 다 했네요. 그동안 저한테 쌓였던 조그마한 얘기들입니다. 저 얼마 전에 친구 결혼한다고 이제 집들이에 초대를 받은 거예요. 기분이 되게 이상했어요. 너무 그윽하다. 기분 되게 이상해요. 사실 제 주변에는 딱히 자취하는 친구들도 크게 없거든요. 특히 제가 제일 자주 만나고 그런 친구들 중에서는 자취하는 친구들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생기긴 하지만 그래가지고 그런 거에 별로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결혼한다고 해서 그 집들이 처음 가보니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삐아의 쉐이드 앤 섀도우 가든에서 제일 붉은색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이제 집이 독립이 되면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밤에 저 술 안 좋아하지만 밤에 TV 보면서 와인도 마시고 막 약간 그런 로망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실현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엄마 아빠 앞에서는 음주를 아예 안 해요. 평소에도 아예 안 하는데 진짜 맥주 먹는 것도 1년에 진짜 5손가락 꼽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한 입 먹었으니까 이번 연도 한 3번째? 그냥 그러니까 술을 못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술을 먹은 느낌이 싫어서 안 먹기 시작하니까 아예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 브랜드가 뭐지? 얼마 전에 컨실러 펜슬 산 건데요. 여기 거 쓸게요. 컨실러 펜슬로 애교살을 살려줍니다. 앞머리도 약간 살려주고 여기도 배고파. 점심에 가기로 했는데 큰일 났다. 어제 많이 먹어서 이래요. 자, 섀도우를 이렇게 발라줬고요. 어색하지만 아이라인을 그려볼게요. 32살은 또 재미난 것들이 생기겠죠? 그다음에 아이라인을 오늘은 검정색으로 그려볼게요. 스틸라. 이렇게 여기까지 선명하게 해주고 아이라인을 너무 못 그려서 멘봉으로 정리해줄게요. 정말 메이크업 실력이 점점 후퇴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제 베이스 이런 데는 예전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색조나 이런 거에 감이 사라졌어요. 이렇게 아이라인을 깔끔하게 그리고 여기도 이 스틸러 라이너가 진짜 새까만데 그만큼 번짐이 없어서 좋아요. 여러분은 내년에 어떤 계획이 있나요? 내년에 하고 싶은 것들이 있나요? 내년엔 또 이게 코로나만 아니어도 참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그대로 될 텐데 점점 뭐 코로나 좀 괜찮아지니까 이번에는 뭐 오미크론인가 그게 나오고 근데 또 어떤 기사를 보니까 그런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이게 감염 증상도 낮아지고 전파력이 좀 높아지면 그만큼 좀 이제 코로나가 또 약해진다 이런 긍정적인 기사들도 봐서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내년에 하고 싶은 것들이 저는 외국 나가서 살아보고 싶은 게 있어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또 속눈썹 파마 했거든요. 속눈썹 파마는 거의 열을 주기로 해줘야 돼요. 왜냐면 부분 또 풀리거든요. 얼마 전에 열을 돼가지고 딱 해줬고 이거 유지 좀 오래 시키고 싶은 분들은 귀찮더라도 세수하고서 속눈썹 영양제로 결 계속 정리해줘야 되거든요. 그거 해야지 훨씬 더 오래 가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고데기를 샀거든요. 이게 속눈썹 뷰러 고데기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게 헛소리해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플라스틱이에요. 이 플라스틱이 거의 3-4만 원 돈 하더라고요. 새로운 제품들이 막 나와서 요새 약간 인스타그램에서도 공구가 정말 많고 뭐 그렇게 하는데 정말 별로더라고요. 그냥 비싼 뷰러 사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비싼 뷰러를 그 안쪽을 라이터로 살짝 달군 다음에 쓰면 똑같거든요. 오히려 훨씬 더 컬링이 잘 돼서. 그리고 이걸로 컬링 잘 되려면 사실 속눈썹 평소에 뷰러 대충 해도 막 올라가는 그런 속눈썹이면 잘 되고 저처럼 좀 속눈썹 모가 강해가지고 자꾸 컬링 처지는 분들은 속눈썹 파마가 훨씬 더 나아요. 궁금해서 사봤으나 별로였다라는 뜻입니다. 이거 웨이크메이크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마스카라거든요. 저는 1+1에 5,000원대 이벤트 했을 때 샀는데 그 가격대 치고는 되게 좋아요. 그냥 되게 평범해서 깔끔하게 바르기 좋은 처음으로 이제 자취나 독립한 분들은 물론 외로울 때도 있지만 좋은가요? 저는 물론 만약에 한다면 엄마 아빠가 이제 거의 창문으로 어디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위치겠지만 뭔가 혼자 그런 관리하는 거라든지 뭔가 혼자만의 그런 인테리어 이런 게 너무 기대가 돼요. 이게 또 작업실이랑은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저 엄마가 되게 싫어할 줄 알았는데 물론 좋아하진 않는데 제가 생각했던 답이랑 좀 다르게 그래 뭐 너도 너 인생 있는데 해봐라 이렇게 했던 거에 딱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이때 아니면 못 나간다. 이렇게 마스카라까지 깔끔하게 해줬고요. 눈썹이 문신을 해서 되게 얇거든요. 지금 보는 것처럼. 그죠? 되게 얇죠? 얼굴은 됐다 큰데 에크멀 요 아이브로우 펜슬로 라인을 조금만 더 그려줄게요. 이 부분에 원래는 제가 지금 산호로만 해서 제 눈썹이 너무 진하니까 이쪽이 옅잖아요. 그래서 동생이 여기 점 같은 걸 찍으면 이게 끝까지 간대요. 근데 그럼 너무 부자연스러울 것 같아서 안 할 거라고 했는데 대신에 눈썹이 조금 길어지긴 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채워줘야겠네요. 약간만 채워줄게요. 그냥 그 라인이 이게 바람 소리인가 무슨 소리야? 제가 너무 얇은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약간 어색한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약간만 해줄게요. 여기를 그냥 다음에 리터치 받을 때 뒤에를 더 진하게 할까요? 동생이 이거 배운다고 한 지가 그렇게 이렇게 몇 개월 지나서 제가 이렇게 받았다니 너무 뿌듯한 순간이었어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낫죠? 여기 선이 지금 더 얇아 보이는 이유가 이거 눈썹 문신을 하고 칼로 눈썹 문신 라인만큼 다 자르거든요. 이렇게 밀어요. 그래서 잔털이 없어서 더 약간 그렇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너무 만족해요. 이렇게까지 했고요. 이 다음에 여기에 두 번째 있는 펄을 애교살에 얹어줄게요. 애교살에 얹어줄 때는 제가 아까 컨실러 펜슬로 그은 것처럼 한번 긋고 하면 훨씬 더 섀도우가 잘 올라간답니다. 이렇게 오늘은 기본 라이너만 이렇게 해줄게요. 이 다음에 입술은 이거 얼마 전에 디어달리아 거 샀는데 베이스 립으로 쓰기 딱이더라고요. 색깔 이름이 크림 캐러멜이라는 색깔입니다. 이렇게 제 입술색으로 딱이에요. 이게 그리고 약간 립 플럼퍼 이런 거라서 약간 매워요. 맵기보다는 입술에 박한 느낌이 확 올라와요. 제가 토요일 날
제가 옛날에 어릴 때 일하던 곳으로 간 거거든요. 거기가 약간 백화점 쇼핑몰 이런 거였는데 오랜만에 가니까 아예 리뉴얼을 해서 엄청 커진 거예요. 예뻐지고. 그래서 갈 데가 없어서 그 근처에 갔다 거기 갔는데 오랜만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니까 제가 예전에 일한 곳이 나오더라고요. 사장님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마스크도 쓰고 이러니까 서로 다른 시선을, 그러니까 그분은 저쪽 보고 있고 저는 이쪽 보고 있어서 저만 이제 봤는데 신기하더라고요. 막 남자 40명 있으면 여자 3명 이 정도 있는 약간 남초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그런 곳인데 제가 그때 23살에 다녔나? 진짜 완전 너무 꾸미고 다녔어요. 미쳤지. 그때 진짜 맨날 일어나서 화장하고 다니고 정신이 나갔었지. 지금 생각하면 지금 거의 말도 안 되는데 어릴 때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예쁘게 하고 다니고. 근데 또 제가 남자친구도 한 번도 안 사귀어 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완전 가스라이팅을 당했죠. 사귀었다는 게 아니라 진짜 더러운 걸 진짜 많이 봤어요. 예를 들면 건너편에 저 어릴 때 푸릇푸릇한 저를, 저는 그때 그분을 약간 고영욱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닮으셨어요. 그런 분이. 이거는 페리페라의 실트 장악이라는 컬러고요. 제가 22인가 23 파릇파릇한 예쁜 병아리 같은 저를 소개를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 같이 일하는 분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심지어 마주친 적도 없고 그냥 지나가면서 본 게 전부인데 말해본 적도 없는데, 근데 진짜 더 웃긴 거는 그 사람이 저보다 띠동갑이었어요. 그럼 제가 23이었겠다. 35이 저한테 소개를 해달라고. 미친놈이.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뭐 35 그래 뭐 연예인들만 봐도 막 12살 연하랑 결혼하고 막 그렇게 연애하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제일 충격인 건 그 사람은 돌싱이었어요. 이혼한 사람. 이혼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돌싱들도 이 파릇파릇한 청춘을 소개시켜달라고 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정말 역하지 않나요? 좀 역겹다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당연히 싫다고 했죠. 근데 너무 역겨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블루베리 칩 롬앤 거고요. 이쪽에 살살 쓸어줄게요. 정샘 쿠션 오랜만에 써도 역시 좋네요. 제가 10시 반까지 회사에 가야 돼가지고 대충 이렇게 끝낼게요. 눈 화장을 너무 깔끔하게 하니까 화장을 안 한 것 같아요. 되게 이상하네? 요새 많이 먹어서 얼굴에 살 더 찐 것 같아. 대충 이렇게 머리를 묶을까요? 수업이 있어서 겉옷 입고 돌아올게요. 여러분, 준비를 끝냈습니다. 40분이니까 지금 가면은 얼추 맞을 것 같아요. 한 20분에 도착할 것 같은데 어제 너무 많이 먹었나? 제가 어제 뭐 먹은지 아세요? 아침에 고등어 조림이랑 오징어 김치전을 먹고 자고 일어나서 메가박스 팝콘을 시켜서 메가박스 팝콘을 먹다가 아주 진짜 푸드파이터 같아요. 입이 심심해서 과일을 시켜 먹었어요. 물론 다 안 먹었겠죠. 과일은 다 못 먹었고 냉장고에 넣어놨고 4시간 지나고 이제 저녁을 먹어야 될 것 같아서 회를 시켜 먹었어요. 어제 회 시켜 먹으면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아, 나 이제 31살 이효린. 회도 혼자 시켜 먹으면서 이 드라마를 보면서 회를 시켜 먹다니 진짜 너 성공한 인생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먹었더니 빵빵. 근데 나이 먹으면 또 이 볼살이 장점이라고 하는데 사실 볼살뿐만 아니라 이렇게 딴 데도 많긴 하죠. 그래서 오늘은 라룸에서 산 자켓, 라룸에서 산 티셔츠, 라룸에서 산 바지, 그리고 가방은 예전에 하와이에서 샀던 뿌띠삭을 매줬습니다. 오늘 메이크업이 너무 깔끔한가요? 늘 항상 이렇게 좀 소소한 이야기 하는데 겟레디를 항상 좀 이렇게 시리즈처럼 계속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마 이번 연도 마지막 겟레디는 아니겠지만 이제 이번 연도 마지막 겟레디도 2개 정도밖에 안 남았을 것 같아요. 가능한 3개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날이 정말 많이 추운데 다들 마스크 꼭꼭 쓰시고 뭐 목도리라든지 항상 따뜻한 거 두르세요. 그러면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해요. 안녕!